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도심에서도 까마귀들을 쉽게 볼 수 있게 됐는데요. 녹지가 늘어나면서 개체 수가 늘어난 건데 하지만 까마귀에게 공격을 당하는 일도 잦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인간과 까마귀의 동행 가능할까요? 하용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도심에서 까마귀가 행인의 머리를 향해 위협적으로 달려듭니다. 학교 근처라 아이들이 공격당할 수도 있다 보니 소방당국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까마귀들이 낮게 날면서 이 인근에 통행하시는 주민들을 공격을 해서 저희들이 다시 119에 신고를 했고, 집 앞에서 분리수거를 하던 30대 남성도 까마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머리를 꿰매야 했습니다. 박스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제 뒤통수를 탁 이렇게 가격하는 느낌, 주먹으로 마치 제 머리를 치는 듯한 그런 타격감이었고요. 딱 보니까 까마귀가 날아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구청에서 안내 문자를 보내는가 하면 까마귀의 공격을 조심하라는 현수막이 나붙을 정도입니다. 까마귀 습격 신고로 인한 소방 출동은 지난 5월 한 달 동안만 68건에 이릅니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2배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포획된 까마귀들은 이곳 부산 야생동물치료센터로 보내집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포획된 까마귀들인데요. 이곳에 있는 까마귀만 90마리가 넘습니다. 텃새인 큰부리 까마귀는 서식지를 지키려는 본능이 강한 데다 번식기인 오류괄에는 특히 예민하다 보니 시민들을 공격하는 일이 잦습니다. 특히 지능이 7세 수준으로 높다 보니 누군가 위협을 가했다고 느끼면 계속 쫓아가며 공격합니다. 지역 내 서식지를 벌써 침범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최고 먼저가 야외에 내어놓은 쓰레기들, 먹거리를 줄여주는 게 제일 큰 문제이고요. 전문가들은 둥지가 있거나 때로 몰려있는 곳에는 까마귀들이 좋아하는 반짝이는 장신구를 피하고 까마귀들이 오해할 만한 위협적 행동을 피하라고 조언합니다. KNN 하인광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연내 착공이 사실상 물 건너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규모 2차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 가덕도 신공항 공사 관련 예산에 대폭 삭감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김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정부가 편성한 가덕도 신공항 관련 예산은 9,640억 원. 상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과 연내 본공사 착공을 감안한 예산입니다. 하지만 부지조성공사 우선 협상 대상자였던 현대건설의 불참으로 사업 일정은 모두 흐트러졌습니다. 본공사 착공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20조 원대 추경안을 준비하는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 예산 감액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반조성 관련 예산 5,200억 원이 삭감 대상입니다. 부지보상 예산 1,600억 원과 연결도로 철도건설 부분 예산은 그나마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 정부가 첫 추경 편성 재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애꿎게도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된소리를 맞게 될 처지입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새 정부 의지에 따라 사업자 재선정만 신속히 이루어진다면 우선 시공분 착공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입장입니다. 현대건설의 공기 연장 요구 목리에 이은 공사 포기 선언으로 연내 착공이 힘들다는 건 어느 정도 예견됐던 사안입니다. 사업자 재선정 절차에 따라 예산이 재편성될 수 있을 텐데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진 현재로서는 쉽사리 전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KNN 김건영입니다. 네, 서울 아파트 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것과 달리 부산 경남의 평균 아파트 값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고질적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가 더 심화되지 않도록 새 정부에서 지역 맞춤형 대책을 서둘러 달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한 2천여 세대 아파트입니다. 국민평형이라는 84제곱미터 기준 지난달 매매는 단 2건만 거래됐습니다. 매매 거래가 사실상 뚝 끊긴 겁니다. 가격이 이제 추후에 조금 내려갈까 기대 심리가 있다 보니까 관망하는 상황이어서 전세,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전월세만 주기적으로 찾고 있어요. 부산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아파트 값이 3년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반면 서울의 아파트 값은 최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어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옛 한진시와의 부지에 들어서는 2천여 세대 아파트는 몇 차례 분양 연기를 하다 이달 말 분양 일정을 잡았지만 다음 달 초순으로 일정을 또 미뤘습니다. 시공사와 시행사의 분양가 협의가 표면적인 이유지만
아직 저조한 지역 부동산 시장과 서울 불장의 상황을 관망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는 전셋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 몇 개월 전, 6개월 전보다는 좀 오른 상태입니다. 계속 전세가는 올라가고 있어요. 조금씩. 그동안 매매를 미루는 사람들이 많아 전셋값만 오르는 경향이 많았지만 전세가 상승이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여러모로 쉽게 예측이 되지 않는 불확실성이 감지됩니다. 전문가들은 지역 부동산 시장에 만연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취득세 감면 등 지역 맞춤형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서울의 똘똘한 한 채를 더 이제 선호하는 수요들이 증가를 하게끔 만드는 정책이기 때문에 지방의 이제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취득세 중과 해제를 이제 가장 필요하다라고. 불장이 된 서울과 다른 지역 부동산 시장을 위해 어떤 조치를 내놓을지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네, 어린이를 보호하자는 보호구역에 원화수가 100명이 안 되는 어린이집은 제외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경남 김해 최초로 영유아 보호구역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빗줄기 속 등교가 한창인 경남 김해의 한 어린이집 앞입니다. 보행로도 없는 도로 양쪽으로 차들이 빼곡하게 주차돼 있습니다. 차량 한 대가 겨우 지나갈 공간에 아이와 학부모, 통행 차량이 뒤섞입니다. 곳곳이 사각지대라 학부모는 힘겹게 아이를 안고 어린이집으로 가야 합니다. 나가면서 다른 차들과 이렇게 접촉 사고도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 친구들이 공원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한쪽만이라도 차가 안 되어서 그 확보가 시각이 확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이런 상황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100인 이상 어린이집만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 소규모 어린이집 주변은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김해 지역 350여 곳의 어린이집 가운데 310여 곳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 100인 미만 시설이 대부분이라 타 시도 또한 마찬가지인 실정입니다.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김해부터 자체적으로 유아보호구역, 병아리존을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표지판과 바닥, 도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근처에 어린이 시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정도이고 그게 병아리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도 천천히 문구라든지 병아리 모양을 통해서 기존 보호구역과 다르게 과태료 처분도 없어 주민 갈등 우려도 적습니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주정차나 속도를 줄여 아이를 보호하는 효과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해시는 우선 관련법상 도로에 지정 표지판이 아닌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는 등 현실적인 걸림돌을 해소하는 대로 시범 도입을 서두를 방침입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 유치를 두고 지역 간의 경쟁이 시작된 가운데 이웃 울산이 최대 규모 데이터 센터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 발 앞서가는 듯했던 부산시의 발등에는 불똥이 떨어졌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이 SK그룹 세계 1위 클라우드 기업 아마존 웹 서비스와 손을 잡고 미포 국가산업단지에 국내 최대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인허가 다 끝났고 9월달 정도 되면은 아마 기공식을 할 것 같습니다. 이 소식에 놀란 곳은 부산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한 대선 후보가 부산에 데이터 특구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낼 정도로 데이터 센터 유치에서 앞서 나가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부산은 현재 4곳의 민간 데이터 센터가 운영 중이며 강서구와 영도구 등 15곳에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형 분산에너지 특구인 에코델타와 강서 산단을 중심으로 영도와 금정, 사하, 사상 등에도 차례차례로 데이터 센터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여기에 녹산 산단에도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사업비 1조 8천억 원을 들여 오는 29년 완공과 함께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유치한 이주 자산운용의 데이터 센터는
하나는 80메가짜리, 하나는 25메가와트 규모입니다. 그래서 국내 최고의 최대의 데이터 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산 안에서도 지자체끼리의 유치 경쟁이 치열한 셈입니다. 울산에 국내 최대 데이터 센터 타이틀을 넘겨주게는 됐지만 부산은 데이터 센터 입지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구로 지정돼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가능한 데다 광케이블 허브라는 조건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연결되어 있는 광케이블의 90%가 약 부산에 이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타 지역에 비해서 충분히 빠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장차 천조 시장으로 전망되는 AI 데이터 센터를 두고 유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KNN 김동환입니다. 네, KNN이 단독 보도한 부산 연산동 오수 맨홀 추락 사고와 관련해 부산환경공단이 안전조치에 나섰습니다. 공단은 사고가 발생한 맨홀 뚜껑을 추락 방지 시설이 달린 잠금식 뚜껑으로 교체했습니다. 잠금식 뚜껑은 볼트로 고정이 돼 있어 폭우가 와도 열리지 않습니다. 올해 4월까지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 수를 공식 발표하기 시작한 2014년 이래 가장 빠른 추세로 외국인 관광객 수가 가장 많았던 2016년과 비교해도 한 달이나 앞선 것이라 부산시는 밝혔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대만이 19만 2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일본, 미국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경남 김해시 진영읍 부산 외곽 순환고속도로 순천 방면 진영 분기점 인근에서 25톤 탱크로리 차량이 빗길에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가 다쳤으며 탱크로리에 실려있던 윤활유 4,000리터 정도가 쏟아지면서 경찰과 소방이 2시간 동안 방제를 실시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산청구와 하동에 대형 산불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농장주가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3월 21일 산청군 시천면에서 동료들과 함께 예초 작업을 하다가 불씨가 마른 풀에 옮겨 붙으면서 산불을 낸 혐의로 70대 농장주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가 낸 산불은 213시간 동안 산청 하동 일대 산림을 태우면서 창녕군 공무원 등 4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2,158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네, 오늘 새벽 3시 반쯤 경남 통영시 방화도 북서쪽 0.9km 해상에서 24톤급 근해자망 어선이 암초에 얹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사고 발생 10분여 만에 선원 8명이 전원 구조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해경은 선장이 운전 부주의로 암초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경남 서부 내륙 오후까지 소나기가 예보돼 있습니다.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때도 있겠는데요. 해안과 해상은 안개와 풍랑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의 지역은 맑은 날씨 보이겠고요. 합천은 기온이 올라서 덥겠습니다. 내일 하동과 거창을 비롯한 경남 서부에는 구름이 많겠고요. 때때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그 외 지역은 강수 확률이 10에서 20% 정도 그치겠고요. 대체로 하늘 표정은 맑겠습니다. 내일 대부분 지역 최저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시작을 하겠는데요. 소나기 소식이 있는 거창은 18도로 제일 낮겠고 창원은 21도로 높은 수준 보이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은 크게 오르겠는데요. 양산과 진주를 포함해서 30도 웃도는 곳이 많겠고 합천은 소나기 소식이 있지만 최고 기온인 32도까지 껑충 뛰겠습니다. 모레는 대체로 맑겠고요. 부산 한낮 기온은 31도까지 올라서 덥겠습니다. 19일에는 대체로 흐리다가 주 후반부터 다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